오늘 이 시간부터는 챕터 2 확률의 뜻과 활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0번입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자, 표본 공간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표본 공간은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고 자, 라지 S로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이 표본 공간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가 1의 눈, 2의 눈, 3의 눈, 4의 눈, 5의 눈, 6의 눈 이렇게 6가지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이 표본 공간도 또 여기 나오는 사건이나 거는 사건도 모두 다 집합으로 표현해 줍니다. 두 번째, 홀수들이 나오는 것은 홀수는 바로 1, 3, 5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해 주면 이게 바로 홀수들이 나오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원 사건은 각각 한 가지 경우가 각각 나오는 경우죠. 저 1이 나올 수 있고 2가 나올 수 있고 또 3이 나올 수 있고 4가 나올 수 있고 5가 나올 수 있죠. 또 6이 나오는 각각의 경우를 한 가지 경우를 각각 표현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건은 반드시 표본 공간에 보다 부분 집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시겠나요? 잘 이해되시죠? 자, 151번입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1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표본 공간은 1부터 10까지겠네요. 그죠? 이럴 때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A,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자, A는 어떻게 되나요? 2의 배수니까 2, 4, 6, 8, 10이 되죠. 자, B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3의 배수니까 3, 6, 9가 되겠네요. 자, 이럴 때 곱사건, 합사건, 그리고 자, A와 B의 여사건의 곱사건, A 여사건과 B 여사건의 곱사건 이런 형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뭐처럼 집합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는 게 가장 빠르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표본 공간 전체 사건, 전 사건이 전체가 다 일어나는 경우고, 자, 여기가 사건 B라면, 자, A와 B가 공통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바로 누가 공통으로 일어납니까? 6이죠. 6이 여기겠네요. 그럼 A에는 여기에는 2, 4, 8, 10이 되겠네요. 여기는 3, 9가 되겠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A와 B의 곱사건, 뭐 교집합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우리 확률에서는 곱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6이 되겠네요. 자, 합사건은 여기 A와 B 합집합 형태를 읽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 뭐 순서대로 적어볼까요? 3, 1과 5와 7을 제외한 걸 다 적어주면 되겠죠? 2, 3, 4, 그 다음 6, 그 다음 8, 9, 10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세 번째는 A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죠. B는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바로 공통, 바로 곱사건을 찾아주는데 집합으로 말하면 바로 A 차 B 형태를 나타내 주는 거죠. 집합으로 말하면. 확률에서는 A 차 B 형태가 없습니다. 자, A는 반드시 일어나죠. 일어나는데 B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여기는 2, 4, 8, 10이 되겠네요. 그죠? 2, 4, 8, 10. 따라서 2, 4, 8, 10이 되겠습니다. 되죠? 자, 다음은 A는 일어나지 않고, 자, A가 일어나지 않은 어디입니까? 여기와 여기겠죠. 이 누군데 A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A 여사건이죠.
그리고 B의 여사건은 어디입니까? B의 여사건은 바로 여기와 여기인데 그거의 공통이니까 바로 이 바깥 부분이죠. 얘도 우리가 집합으로 나타낸다면 집합에서는 바로 드무랑 법칙에 의해서 합사건의 여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합사건의 여사건. 따라서 1호 7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집합에서 다 했는 거니까 충분히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52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험에서 짝수인 눈이 나오는 사건은 A니까. 자, A는 그럼 짝수니까 2, 4, 6이 되겠습니다. 자, B는 4 이상이네요. 4 이상이면 4도 들어가죠. 그러면 4, 5, 6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C는 5의 약수의 눈이 나옵니다. C는 5의 약수니까 5의 약수는 1하고 5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이럴 때 A, B, C 중 서로 배반 사건. 자, 배반 사건은 어떤 두 사건 A와 B가 있을 때 그 곱사건이 바로 무엇인가? 자, 공집합이 아니라 공사건이죠. 공사건이 되는 경우입니다. 공통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A와 B를 보면 4와 4가 공통이죠. B와 C를 보면 5와 5가 공통이 됩니다. 근데 A와 C를 보시면 공통 부분이 있나요? 저 곱사건이 나오지 않죠. 따라서 사건 A와 사건 D, C가 바로 배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배반 사건은 바로 두 사건의 바로 곱사건이 무엇인가 공사건이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A의 여사건이죠. A의 여사건은 자, A의 C를 적어주면 되죠. 작게 컴플리먼트입니다. 바로 여집합을 의미하죠. 그죠? 자, A가 2, 4, 6이니까 A 자체가 짝수니까 짝수의 여사건을 홀수겠죠. 따라서 1, 3, 5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153번입니다.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두 번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이때 동전의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했을 때 바로 A는 무엇이 되는가? 두 번 모두 뒷면이 나온다고 하죠. 바로 A는 두 번 모두 뒷면이 나오니까 바로 TT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이 TT를 자, 여러분들 집합으로 표현해 줘야 되겠죠. 되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점을 찍어버리면, 여러분, 점을 찍어버리면 T 하나, T 하나 원소가 두 개 되니까, 자, 이렇게 점을 찍지 말고, 우리가 이 전 사건을 전체, 저 표본 공간을 생각해 보면, 동전 두 개를 던지면 HH 나올 수 있죠. 그리고 HT 나올 수 있나요? 그리고 TH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또 TT. 이 네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죠. 따라서 두 번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것은 TT니까 답을 적을 때는 TT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리고 A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자, 사건의 무엇을 구하라?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배반이니까 바로 A와 내가 구하려고 하는 자, 사건을 B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교집합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공집합이 되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런데 이 사건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에 바로 무엇인가? 부분 집합이라고 했죠. 그죠? 사건은 항상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러면 이게 배반 사건이 되려면 이 A가 TT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배반 사건을 찾으려면 바로 TT를 포함하지 않는 그죠? 포함하지 않는 바로 부분 집합의 개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바로 배반이니까 공통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TT를 제외한 이 HH, HT, TH로 우리가 바로 집합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사건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원수 지금 각각의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이 배반 사건은 이 안에는 TT는 절대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들어올 수 없죠. 따라서 이 HH는 여기에 들어와도 되고 들어오지 않아도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몇 가지? 두 가지. HT도 들어와도 되고 들어오지 않아도 되겠죠. 두 가지. TH도 들어와도 되고 들어오지 않아도 되겠죠. 두 가지가 되어서 몇 가지가 된다? 8가지가 되겠습니다. 꼭 집합으로 말하면 바로 TT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HH만 들어온다면 이것과 TT는 배반이 맞죠. 또 HT와 같이 들어도 배반이 맞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HH가 없어져도 또 사건과 이 사건은 바로 배반이 맞죠. 그리고 TH가 들어도 배반이 맞죠. 예를 들어서 세 개가 모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공사건이죠. 공사건도 이 사건과 바로 배반 사건이 맞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154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동전 세 개를 동시에 던질 때 한 개만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먼저. 자, 그럼 확률을 구할 때는 선생님이 자, 던질 때 여기를 끊으라고 했죠.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내가 구할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분의 사건으로 나타내면 되는. 자, 그럼 서로 다른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면 전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는 세 개를 던지니까 동전 하나 던지면 두 가지가 나오죠. 그 각각에 대해서 각각 두 가지가 나오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죠? 자, 이때 한 개만 앞면이 나오라. 자, 동전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동전이 세 개가 있는데 자, 하나만 앞면이 나온다는 말은 여기가 앞면을 H로 놓을게요. 그러면은 뒷면 이런 경우나 또는 여기 뒷면, 이 동전이 앞면, 여기는 뒷면, 앞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어떻게 된다? 8분의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나요? 이해됩니까? 사실 이 8가지 여러분들 다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8가지를 다 적어보면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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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되나요? 그리고 H, T, H, H, T, T 그리고 T, H, H, T, H,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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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T, T, T 이렇게 되겠죠. 이 8개 중에서 앞면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요 경우가 여기네요. 그죠? 또 이 경우죠. 이 경우가 요 경우네요. 그리고 바로 요 경우가 바로 마지막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체 8가지 중에 3가지가 나온다. 8분의 3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155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여라. 자, 우리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는 항상 여러분들 선생님이 반드시 이 표를 가지고 항상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 5, 6. 자, 표를 가지고 생각하면 대칭성에 의해서 대칭적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눈의 수가 서로 같은 확률이죠. 두 눈의 수가 같은 확률은 11, 22, 33, 44,
55, 66. 이 6가지가 되겠죠. 그럼 전체는 몇 가지인가요? 6 곱하기 6, 36가지죠. 36가지 중에서 두 눈의 수가 같은 게 6가지니까 바로 얼마 된다?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잘 알고 있겠죠? 자, 이번에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0 이상이죠. 10 이상. 자, 10 이상을 찾기 위해서 10이 되려면 여러분들 1은 9가 있어야 되니까 안 되겠네요. 2는 8이 있어야 되죠. 3은 7이 있어야 되고 4가 6이 있으면 되겠죠. 4는 6과 10이 되죠. 4와 6이 10이니까 6과 4도 10입니다. 바로 대칭성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되겠나요? 자, 그리고 5는 누굽니까? 5가 되겠네요. 5는 5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이게 10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럼 12는 누가 되겠습니까? 12는 5와 6, 5와 6, 6과 5. 또 대칭이죠. 그리고 6과 6이 바로 뭡니까? 바로 12가 되겠죠. 따라서 얘도 몇 개가 된다? 6개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따라서 얘도 위와 동일하게 36분의 6이 되어서 바로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대칭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 표를 그려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바로 주사위 2개 문제는 거의 다 모든 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합을 구할 때 선생님이 우리 개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가장 작은 숫자가 합이 얼마죠? 더할 때 합이 2가 되고 가장 큰 숫자는 12가 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합이 2, 합이 3, 합이 4, 합이 5죠. 6, 자, 7을 선생님 크게 쓰죠. 그죠? 8, 9, 10, 11, 12일 때 자, 이 합이 7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다? 16, 25, 34, 43, 52, 61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7을 기준으로 맞죠? 행운의 7을 기준으로 13이 돼야 됩니다. 다음은 13. 자, 그럼 이보다 작은 것, 합이 7보다 작은 것은 이 합보다 숫자가 하나 작아집니다. 숫자가 하나 작아지죠. 됐나요? 그리고 이 7보다 합이 큰 거, 8, 9, 10도 얘보다 숫자가 하나 적어져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7이 바로 뭐가 된다? 이 합이 7이 될 때가 6개로 딱 기준이 되고 합이 7보다 적을 때는 자기 숫자보다 합보다 어떻게 된다? 하나 적게 나오죠. 하나 적으면 되겠죠. 개수가. 근데 합이 7보다 큰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 두 수를 더해서 얼마가 됩니다. 이 두 수의 무엇이 합이 13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8과 5를 더하면 13이죠. 9와 4를 더하면 13, 10과 3을 더해도 13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합이 자주 나오니까 알아놓으면 좋은데 이걸 여러분들 암기하기 싫은 친구들은 항상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56번입니다. 자, A, B, C, D, E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운다고 합니다. 이 5명을 일렬로 세운다. 순열이죠. 그럼 전체는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이 되겠네요. 이럴 때, 자, 다음의 경우에 확률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그럼 전체는 5팩토리얼입니다. 그럼 A를 가장 앞에 세운다고 했죠. 그러면 이 5명을 세우는데 A가 가장 앞에 오니까 나머지 이 뒤에는 누가 B, C, D, E 4명이 줄을 서면 되겠죠. 여기는 B와 C와 D와 E가 줄을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A가 가장 앞에 오는 걸 딱 고정하면 A는 몇 가지입니까? 오니까 한 가지죠. 거기에다가 이 B, C, D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4팩토리얼 되겠죠. 이게 바로 사건입니다. 전체는 얼마가 되죠? 5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따라서 4팩과 5팩토리얼을 약분하면 바로 얼마가 된다?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A와 B를 어떻게 하라? 이웃하라고 하네요. A와 B를 이웃하게 하라고 하면 A와 B를 뭐한다? 꽁꽁 묶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묶어주면 A, B를 묶은 것과 묶어준 것과 A, B를 하나로 묶어준 것과 C, D, E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몇 명으로 본다? 4명으로 보고 4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리고 묶은 것을 다시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므로 얼마? 2팩토리얼. AB를 풀어주면 AB, BA 순서 바꿀 수가 있죠. 자, 얘가 사건이고 전체는 5팩토리얼이 되겠네요. 따라서 4팩토리얼과 5팩토리얼 약분하면 5가 되어서 이 경우는 바로 확률이 5분의 2가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A와 E를 이웃하지 않게 세울 확률이죠. 자, 이웃하지 않게 세울 확률은 지금 전체에서 무엇을 빼면 되겠나요? 이웃한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전체에서 이웃한 경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얘는 무엇으로 풀 수 있다? 여사건의 확률로 풀 수가 있죠, 사실. 자, 그러면 전체에서 A와 B가 이웃한 확률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전체는 확률이 1이잖아요. 자, 이웃한 것은 우리가 이웃할 확률을 여기서 5분의 2라고 구해 놓았죠. 자, 따라서 얼마가 된다? 5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157번입니다. 자, 흰 공 3개와 검은 공 2개, 빨간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죠. 우리가 주머니에서 어떤 공을 끄집어낼 때는 항상 여러분들 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흰 공이 몇 개? 3개. 검은 공이 2개. 자, 빨간 공이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어요. 여기서 임의로 몇 개를 동시에 꺼낸다? 3개를 끄집어냅니다. 됐나요? 자, 이럴 때 흰 공 3개가 모두 나오라고 하네요. 그죠? 자, 그럼 확률을 구할 때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는 몇 개 중에서 10개가 있으니까 10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 3개를 선택하는 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이럴 때 바로 흰 공 3개가 모두 나오려면 이 3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되겠다? 3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계산을 실질적으로 해보면 자, 물론 3 컨비네이션 3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지만 이렇게 뒤에 컨비네이션이 3이 같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놈을 각각 한번 적어보시면 여기가 3이 1이고 여기가 19, 8이죠. 그죠? 19, 8. 여기도 3이 1이고 여기도 3이 1이니까 얘와 얘가 뭐가 됩니까? 약분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 뒤에 숫자가 똑같을 때는 요 3팩토리얼, 3팩토리얼이 약분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10부터 3번 적으면 되죠. 3부터 3번 적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3과 9가 약분이 되고 맞죠? 2와 10이 약분이 되겠죠. 자, 따라서 바로 40 곱하기 3이 120이 되니까 120분의 1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빨간 공이 몇 개 나오라? 빨간 공이 2개 나오라고 하죠. 여기 3개를 뽑는데 이 빨간 공이 몇 개 나오라? 여기에서 몇 개 나오라? 2개만 나오라고 합니다. 그럼 전체는 10 컨비네이션 3이죠. 빨간 공이 2개만 나오라. 그러면 이 빨간 공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두 개만 나와야 되고 일이 끝나지 않았죠. 나머지는 이 흰 공과 검은 공, 이 다섯 개 중에서 몇 개 나오면 되겠습니까? 하나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확률을 계산할 때는 이 흰 공 세 개가 모두 다 서로 다른 공으로 모여야 된다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자, 확률을 계산하는 특히 수학적 확률이죠, 그죠? 자, 우리가 이런 흰 공 세 개라고 할 때는 같은 공 세 개가 아니고 서로 다른 공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5 컨비네이션 2는 여러분들 10이죠. 5 컨비네이션 1은 5가 되겠습니다. 10 컨비네이션 3이네요. 그럼 여기 10, 9, 8을 무엇으로 3, 2, 1로 나누어 줘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1은 2, 2, 4, 8이 되고 3, 1은 3, 3, 3, 5, 9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10과 12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3, 4, 12분의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주머니 속에서 공을 끄집어내는 것은 바로 조합을 이용해서 처리한다는 것 알아두기 바랍니다. 158번입니다. 20만 세대가 살고 있는 어느 도시에서 1년 동안 80세대가 화재를 당한다고 하네요. 한 세대가 1년 동안 화재를 당할 확률을 소수로 나타내라고 하는데 이런 확률이 바로 통계적 확률입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20만 세대가 있는데 됐나요? 몇 세대가? 80세대가 화재가 난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전체 20만 세대 중에 1년에 80세대가 화재가 나니까 20만 분의 80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20만 분의 80에서 0을 약분하고 4로 한번 약분해도 되겠죠. 4로 약분해도 되지만 소수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몇 배를 해주면 5배를 해주면 0, 0, 0, 0, 0, 1이 되고 얘를 5배를 하면 40이 되겠죠. 0을 하나 더 날리면 자, 만분의 4네요. 따라서 0.0004가 되겠죠. 이게 바로 만분의 4가 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통계적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9등분된 정사각형 모양의 관역에 화살을 쏠 때 4 이하의 수가 적힌 영역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관역을 벗어나거나 경계선에 맞는 경우는 없는데 전체 9개가 있는데 맞죠? 4 이하면 바로 1, 2, 3, 4가 되겠습니까? 바로 네 군데 여기를 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구분해서 이런 도형이나 길이를 가지고 길이나 넓이나 부피를 가지고 확률을 측정하는 방법을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죠. 기하학적 확률. 이런 용어는 여러분들 몰라도 되는데 전체 9칸 중에 몇 칸이다? 4칸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사실 이 전체 넓이에서 요 1, 2, 3, 4가 들어가는 넓이를 이용해도 똑같이 9분의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160번입니다. 자, 흰 바둑돌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바둑돌을 끄는다고 하죠. 자, 여기에 흰 바둑돌만 6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임의로 1개를 바둑돌로 끄집어 넣는다고 하죠. 자, 이럴 때 흰 바둑돌이 나올 확률은 어떻습니까?
여기 흰 바둑돌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나오겠죠.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날 확률 바로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검은 바둑돌이 나올 수가 있나요? 검은 바둑돌이 없는데 검은 바둑돌이 나올 수가 없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따라서 확률이 0입니다. 그래서 확률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죠. 반드시 일어날 확률 1이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0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161번입니다. 자, 빨간 공 2개와 파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네요. 그죠? 자, 빨간 공이 몇 개 있다? 2개 있고, 자, 파란 공이 몇 개 있다? 5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임의로 몇 개를 꺼지면 된다? 자, 3개를 꺼지면 되네요. 3개를. 조합이라고 했죠. 이때 빨간 공이 3개 나올 확률. 자, 3개를 꺼지면 되는데, 빨간 공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빨간 공이 2개 나오면 무조건 파란 공이 하나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빨간 공이 3개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0이죠. 그리고 파란 공이 1개 이상, 1개 이상이란 말은 하나가 나와도 되고 2개가 나와도 되고 3개가 나와도 되겠죠. 자, 그런데 빨간 공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파란 공은 무조건 적어도 1개는 꼭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확률이 1이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리고 빨간 공 또는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고요. 이 또는이란 말은 빨간 공만 나와도 되고 파란 공만 나와도 되고 빨간 공, 파란 공이 같이 나와도 된다는 말이겠죠. 빨간 공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파란 공 무조건 하나가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빨간 공 또는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된다? 자,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빨간 공 2개와 파란 공 1개만 나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가 7개가 있잖아요. 그죠? 전체가 7개가 있는데 7개 중에서 우리가 3개를 꺼지면 됩니다. 이게 전체죠. 근데 빨간 공 2개니까 빨간 공은 2개 중에서 2개가 나와야 되고 일이 끝나지 않았죠. 파란 공은 5개 중에 몇 개 나오면 된다? 하나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7 컨비네이션 3은 얼마가 되죠? 자, 7 컨비네이션 3은 7, 6, 5를 3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따라서 3이 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 컨비네이션 2는 1이 되고 5 컨비네이션 5가 되겠죠. 그러면 5와 5가 또 약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7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반드시 일어날 확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알 수가 있고, 자, 4번 같은 경우는 빨간 공 2개, 파란 공 1개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확률을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62번입니다.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확률, B 확률과 곱사건의 확률이 나왔을 때 합사건의 확률을 바라보는데, 자, 합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자,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무엇을 빼면 된다? 바로 곱사건의 확률을 빼면 되겠죠. 우리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과 공식이 똑같죠. 맞나요? 자, 이 공식은 여러분들 우리가 의미가 뭐죠? 이 네 개 중에서 몇 개만 알면, 세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처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맞나요? 자, 그럼 PA가 2분의 1, PB는 3분의 1. 자, 곱사건의 확률이 6분의 1입니다. 자, 2분의 1과 3분의 1이 바로 6분의 5가 되죠. 따라서 6분의 5에서 6분의 1을 빼면 6분의 4가 되니까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A와
B가 바로 배반 사건이면 자, 배반 사건이면 바로 이 곱사건이 바로 공사건이 되기 때문에 바로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바로 A 확률, 사건 A의 확률과 사건 B의 확률만 더해주면 되겠죠. 바로 공사건이란 말은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말하면 자, 공통 부분이 없죠. 이런 사건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163번입니다. 자, 바로 배반 사건이네요. 그죠? 배반 사건이면 자,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바로 A 사건과 B 사건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왜? 곱사건이 공사건이니까. 합사건은 10분의 7이 되고 네, 자, A 사건의 확률은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PB, 바로 B의 사건 B의 확률은 얘가 10분의 5죠. 자, 따라서 PB는 얼마가 되면 되겠다? 10분의 2가 되면 되겠네요. 즉, 얼마? 5분의 1이 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64번입니다. 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20개의 공이 있는데 자, 여기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끄집어냅니다. 다음을 구하여라. 자, 3의 배수 또는이죠.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입니다. 자, 3의 배수가 나올 사건을 A, 4의 배수가 나올 사건을 B라고 한다면 바로 A는 3의 배수니까 3, 6, 9, 12, 15, 18 이렇게 되겠죠. 자, B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4의 배수니까 4, 8, 12, 16, 20까지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이럴 때 이 사건 A와 사건 B의 또는이니까 바로 얘는 바로 합사건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전체 20개가 있으니까 바로 A 사건이 나올 확률은 20분의 6개가 되겠네요. B 사건이 나올 확률은 5개가 되니까 20분의 5죠. 근데 여기에 보면 자, 공통 부분이 있나요? 바로 이 12가 어떻습니까? 공통 부분. 저 A와 B의 곱사건이 존재하죠. 따라서 12가 존재하니까 바로 20분의 1을 한번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 되겠습니까? 20분의 바로 10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A와 B가 배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한번 빼주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5의 배수의 사건을 A, 7의 배수의 사건을 B라고 한다면 A 사건은 자 5, 10, 15, 20이 될 것이고 B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7, 14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근데 이때는 A와 B가 바로 뭐가 됩니까? 배반 사건이 되죠. 공통 부분이 없네요. 그죠? 자, 따라서 A와 B의 합사건이죠. 또는이잖아요. 자, 그러면 배반이니까 자, PA는 전체 20개 중에서 4개가 되고 PB는 20개 중에서 2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A와 B가 바로 배반 사건이니까 공사건이니까 자, 곱사건을 빼줄 건 없죠. 따라서 20분의 6이 됩니다. 그러므로 2로 약분하면 확률은 10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65번입니다. 어느 동아리에 남학생은 5명, 여학생은 4명이 있습니다. 대표 2명을 선발하죠.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는 전체 9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겠네요. 자, 그런데
두 명 모두 남학생이거나 두 명 모두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럼 두 명 모두 남학생일 사건을 A, 두 명 모두 여학생일 사건을 B라고 한다면 바로 얘는 P, A와 B의 합사건을 구해달라는 거네요. 자, 전체를 먼저 계산해 놓으면 자, 9 컨비네이션 2는 2분의 9 곱하기 8이 되어서 맞나요? 바로 36가지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전체 36가지 중에 자, 모두 남학생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남학생 5명 중에서 몇 명을? 2명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모두 여학생일 경우는 자, 여학생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 A와 B에 바로 곱사건이 존재합니까? 2명 모두 남학생이면서 동시에 여학생일 수가 있나요? 없죠. 바로 이 문제는 배반 사건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따라서 36분의 5 컨비네이션 2가 10이 되고 4 컨비네이션 2는 6이 되겠죠. 따라서 36분의 얼마가 된다? 16이 되어서 4로 약분하면 4, 9, 36, 4, 4, 16이 되어서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2명 모두 남학생이고 2명 모두 여학생일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 문제는 바로 배반 사건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66번부터입니다. 사건 AB에 대하여 다음을 물어보네요. 자, 사건 A와 사건 A의 확률과 사건 A의 여사건의 확률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맞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A가 확률이 2분의 1이면 바로 A의 여사건의 확률도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바로 166번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167번은 바로 곱사건의 여사건이죠. 곱사건의 여사건이 8분의 5인데 곱사건을 물어보네요. 그러면 여사건이니까 전체 얼마에서 1에서 8분의 5를 빼면 되겠죠. 전체 확률은 1이니까 자,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합사건이 4분의 3인데 다음은 우리 벤다이어 드브랑 법칙을 생각한다면 바로 합사건의 여사건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1에서 얼마를 4분의 3을 빼버리면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되나요? 바로 여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169번입니다. 자,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50장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죠. 그럼 전체는 얼마가 된다? 전체는 50이 되겠네요. 50장 중에서 한 장을 뽑으니까 50 컨비네이션 1, 바로 5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가 아닐 확률이죠. 3의 배수. 그러면 3의 배수가 많겠습니까? 3의 배수 아닌 게 많겠나요? 아닌 게 많겠죠. 따라서 여사건으로 전체에서 바로 누굴 빼주면 된다? 3의 배수일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전체는 확률에서는 1이니까 3의 배수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전체는 50이죠. 자, 3의 배수는 여러분들 3의 배수를 다 적어도 되겠지만 1부터 n까지의 바로 x의 배수의 개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바로 x를 n으로 나눈 몫을 취하면 되죠. 이게 바로 수학식으로 말하면 바로 가우스가 되겠습니다. 가우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하나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우리 배수 개수 찾는 이야기는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50을 무엇으로 3으로 나누면 되겠죠. 3이는 3, 20이 되어서 3, 6, 18이 되고
나머지 2를 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몇 개 나온다? 16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자, 28, 26, 25분의 8이 되어서 1-25분의 8, 25분의 17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1부터 n까지의 x 배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바로 나눈 무엇을 취한다? 몫을 취한다. 그게 바로 가우스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70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지면 바로 전체는 몇 가지가 나온다? 동시에 던지는 경우는 바로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8가지가 되죠. 근데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오죠. 적어도 한 개가 앞면이 나온다는 말은 뭐가 되나요? 앞면이 하나가 나와도 되고 2개가 나와도 되고 3개가 나와도 되니까 분류를 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바로 전체에서 전체가 1이죠. 확률은 바로 모두 뭐가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전체는 1이고 자 여기서 말한 전체와 여기는 전체는 다릅니다. 이거는 전체 경우의 수고 얘는 확률이 1이란 말이겠죠. 그죠? 자 전체 8가지 중에서 모두 뒷면이 나온다는 말은 T, T, T 이렇게 몇 가지? 한 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8분의 7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171번입니다.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전체는 가지수는 36가지죠.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두 수를 곱해서 곱이 짝수가 된다는 말이죠. 그럼 얘는 얘가 홀수일 때 얘가 짝수여도 되고 얘가 짝수일 때 얘가 홀수여도 되고 얘가 짝수일 때 얘가 짝수여도 모두 다 짝수가 나오죠. 그럼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나옵니까? 3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런데 홀수와 홀수를 곱하면 홀수가 되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전체 확률 얼마에서 1에서 맞죠? 두 수의 곱이 모인 거 곱이 홀수인 경우를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는 게 편하겠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전체는 36가지고 곱이 홀수다. 여러분들 곱이 홀수일 때도 두 수의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그냥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여러분들 이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이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 곱이 홀수란 말은 두 수 모두 다 뭐예요? 홀수와 홀수를 곱해야지 홀수가 되겠죠. 즉 1과 1, 1과 3, 1과 5가 곱해져야 되겠죠. 자, 2와 곱해버리면 다 작습니다. 그럼 3과 1, 3과 3, 3과 5. 또 5와 1, 5와 3, 5와 5가 곱해져야지 홀수가 되겠죠. 따라서 몇 가지가 된다? 9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므로 결론적으로 바로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사건을 처리할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앞에 무엇을 먼저 적어라? 1-를 먼저 적고 출발하기 바랍니다. 자, 172번입니다. 자, 주머니 속에 맞나요? 자, 흰 공이 몇 개 있나요? 흰 공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공이 몇 개 있다? 4개 있는데 여기에서 몇 개를 끄집어낸다?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2개 모두 빨간 공인 확률이네요. 전체 몇 개 중에서 전체 7개 중에서 2개를 끄집어내는데 2개 모두가 빨간 공이 되려면 빨간 공 4개 중에서 2개를 끄집어내면 되겠죠. 자, 이때 이 공들은 모두 다 서로 다른 공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컨비네이션 뒤에 숫자가 같을 때는 이 각각을 고치면 2 팩토리얼 분해가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7을 2번 적고 4를 2번 적으면 되겠네요. 3은 3, 3이 6이 되고 1은 2, 2는 4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7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럴 때 적어도 한 개는 흰 공이죠. 적어도 한 개는 흰 공이니까 우리가 두 개를 끄집어내면 보세요. 자,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흰 공, 빨간 공이 나올 수도 있고 빨간 공,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빨간 공, 빨간 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적어도 한 개는 흰 공이니까 흰 공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이 세 가지잖아요.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 경우니까 전체 빨간 공 2개가 나온 걸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게 1번에서 구해놨으니까 전체 1에서 7분의 1을 뺀 바로 7분의 5가 바로 적어도 한 개는 흰 공이 나올 확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73번입니다. 상자 속에 쿠키 5개. 자, 상자도 주머니로 생각하면 됩니다. 쿠키가 5개. 도넛이 몇 개? 3개가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3개를 끄집어냅니다. 3개 모두 쿠키 1 확률을 구하려고 하네요. 그럼 전체는 8개 중에 3개를 끄집어내는데 쿠키 5개 중에 3개를 끄집어내면 되겠죠. 컨비네이션 뒤에 3이 똑같으니까 약 3팩토리얼을 약분이 되면서 8, 7, 6, 5, 4, 3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약분을 해보면 3일은 3, 3이 6이 되고 2일은 2, 2일은 4 맞나요? 2일은 2, 2, 4, 8이 되어서 자, 얼마 되죠? 7, 4, 28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3개 중 적어도 한 개는 도넛. 그 말은 도넛이 1개 되어도 되고 2개 되어도 되고 3개 되어도 되니까 1 마이너스 모두 3개 모두 쿠키. 맞나요? 자, 3개 모두 쿠키가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1 마이너스 3개 모두 쿠키가 나올 확률은 앞에서 28분의 5로 구해놨으니까 결론적으로 28분의 17이 바로 적어도 한 개는 도넛이 나올 경우가 돼요. 오, 선생님이 계산을 잘못했죠. 28에서 5를 빼야 되니까 17이 아니고 얼마죠? 2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분의 23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